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5월 첫째 주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죠. 최근의 시장 트렌드, 투자자분들의 니즈를 보면은 2차 전지나 AI, 로봇처럼 이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많이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아니라 바닥부터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높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바닥을 이미 찍었고 여러분들께서 과감히 사모아도 충분히 매력적인 5월의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부터 그에 따른 수혜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일단 지금 바닥을 왜 찍었는지 그리고 그 바닥 찍은 산업은 왜 앞으로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AI에 대한 내용을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미래 산업이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구글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한 강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AT&T도 물론 강조를 했고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SP500 기업들 중에서 4분의 1이 컨퍼런스 콜에서 AI를 언급합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 5년,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6년에는 AI를 언급한 기업이 5%도 채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1분기에 AI 관련된 언급을 진행한 기업이 전년 동기 대비 85%나 증가를 했고요. 아직 모든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가장 많이 언급한 기업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많고요. AI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AI와 관련 없는 기업들도 우리는 AI 기술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우리의 사업을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기술 용처를 여러 번 언급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현재 AI의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거고요. 문제는 AI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AI가 무슨 산업이에요? 미래 산업이죠. 미래 산업인과 동시에 AI와 같이 주목받는 미래 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율주행도 있죠. 전기차도 있죠. 재생에너지도 있죠. 이런 미래 산업에 대한 핵심 기술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움직임도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AI 관련된 수혜 종목은 최근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미래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엄청나게 급감하면서 이 대중무역에 대한 수출이 급감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현재 고전을 하고 있죠. 그 상황 속에서 반도체 산업이 바닥을 찍었는데 지금부터는 반도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EU의 집행위원장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을 견인해 왔던 아시아의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 유럽이 반도체 생산에 나서야 된다라고 촉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대만이나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에 대한 공급을 계속해서 받아오면서 사실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었죠.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에 필요한 금속, 규소 생산의 76%를 중국이 잡고 있습니다. 즉 유럽이 여전히 개발 원자재를 수입하고 의존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EU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늘리는 것을 한 반도체법을 시행에 합의를 합니다. 현재 유럽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9%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2030년도까지 7년 안에 2배 넘게 20%까지 늘리고 공공 및 민간 투자에서 430억 유로 이상을 동원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즉 현재 미국에서도 자국을 위한 반도체 자국주의,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조금을 풀어서까지
자국의 해당 산업을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산업의 핵심이 반도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면은 뭐 중국에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 위험한 독소 조항인데 그러한 문제들이 주목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럽의 반도체 법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적용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긴 했습니다. 뭐 물론 유럽 시장에 뛰어드는 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긴 했죠. 자, 일단 독일의 최대 반도체 기업 인피니언이 독일 드레스덴에 50억 유로, 7조 3천억 원을 들여서 반도체 제조 공장을 착공한다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반도체 자립 추격전에 들어갔다는 거겠죠. 스스로 반도체 산업에 자립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이유가 이번에 반도체법을 통해서 10억 유로가 1조 4,700억 원 정도가 인피니언에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사실상 7조 3천억 원의 5분의 1 정도가 지원금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투자하는 거겠죠. 인피니언이 투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장은 2026년도부터 생산이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뭐가 생산되냐? 전기차를 움직이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계산하는 전력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친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특히나 EU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의 선두주자죠. 친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적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이 전기차와 재생 에너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전력 반도체의 중요성과 시장 규모 성장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차이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전력 반도체가 뭔가요? 전력 반도체는 위에는 그냥 개념입니다. 반도체는 도체와 뭐 부도체 사이의 물질을 뜻하는데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통하지도 않기도 하는 게 반도체다. 근데 그 중에서 전력을 제어하는 반도체가 전력 반도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력 반도체의 핵심 기능은 전기를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기를 껐다 켰다 할 때 1초에 우리가 전등을 뭐 한 번, 두 번, 세 번 할 수 있겠죠. 1초에 1000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전력 반도체고요. 특히나 이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재가 실리콘이라고 불리는 규소, 이 규소가 전체 전력 반도체 시장의 95% 이상이 규소를 기반으로 한 시장입니다. 그럼 나머지 5%가 뭘까요? 바로 이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불리는 거와 칼륨 나이트라이드로 불리는 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데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고온과 고전압을 견디기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나 아니면은 뭐 재생에너지나 에너지에 대한 온도도 높게 올라가고 전압도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전기를 많이 위주로 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성장이 어떤 식으로 커지냐? 바로 탄화규소와 지라갈륨 같은 경우에는 규소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가까이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탄화규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배터리의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꿔서 모터를 돌리는 인버터의 핵심입니다. 즉 차량 내에서 고온도 잘 버티고 전력도 적게 손실하는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태양광 소자가 발전한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변환한 후에 칩 안으로 전송이 가능한데 이때 이 SCI 반도체 탄화규소 반도체가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꾸죠. 그러면은 지나가려면 뭐겠어요? 반대로 교류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 변환하는 장치에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전기차 충전이나 지금 AI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있죠. 데이터 센터, 5G 통신 장비 등의 활용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될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시장에서는 이 전력 반도체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질 겁니다. 왜냐면은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은해서 산업이 커지는 게 아니라 각 국가별로 정책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커지는 산업이죠. 그 커짐에 따라서 전력 반도체 시장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3월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7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전력 반도체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엄청나게 둔화가 되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안 나왔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사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60%에서 70%로 너무나 높은데, 이 메모리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새로운 신사업 발굴에 몰두를 하고 있고요. 이미 경쟁 업체 중에 하나인 파운드리 라이벌 TSMC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지라갈륨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즉, 삼성 파운드리와 연계 사업을 중심으로 이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보다 크기도 압도적으로 작습니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요. 10배 높은 전압을 견디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분야로 꼽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지금 전기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까지 들어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전력이 들어갈까요? 그 전력을 버티고 그 고전압, 고열을 버틸 수 있는 기술이 전력 반도체 기술 중에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인 이 탄화규소와 지라갈륨이 메인이기 때문에 해당 산업은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5월 달에 전기료 폭탄 앞둔 반도체 업계 긴장감.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합니다. 정전으로 인해서 반도체 이 레일이 멈춰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다라는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생산 설비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국내 기업들 중에서 작년 기준에 전력을 사용한 1위와 2위가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한 기업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만약에 이 작년에 이 사용한 에너지와 지금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 전력 요금 인상분을 적용하게 되면은 연간 추가 부담 비용만 삼성전자는 2,700억, SK하이닉스는 1,311억 원 수준으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즉,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거고요. 이 탄소 중립이 단순히 지금만 보는 게 아니겠죠. 탄소 중립은 앞으로 무역의 장벽이 될 겁니다. 즉, 친환경 에너지를 써서 반도체를 생산했냐 안 했냐가 시장에서 이 수출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거래 조건 중 하나가 될 텐데, 이 태양광이 이 반도체에 대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재생에너지입니다. 즉, 친환경 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광이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 사용량도 함께 증가하면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반도체 산업이 죽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전력 반도체 시장에 수혜된 종목군들은 같이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산업만 지금 죽을 쓰고 있는 거지, 전기차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짐에 따라서 같이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쭉 들었을 때 탄화규소랑 질화 관련 중에서 어떤 산업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탄화규소가 더 시장에서는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고요. 거기에 재생에너지까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주목받는 탄화규소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 부진 속에서도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40%가 넘는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향후 3년간 성장률이 평균 30%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일회성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꾸준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전기차 산업의 강제 성장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전기차 산업이 커진다고 이 탄화규소 이 FCI 전력 반도체가 무조건 성장하겠냐? 맞습니다.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이 FCI 이 탄화규소 반도체,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가 전기차에 사용됩니다. 즉 비중 자체가 전기차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성장이 말 그대로 이 전력 반도체, 차세대 전력 반도체 성장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현재 전력 반도체를 지금까지 주도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주도를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5%가 규소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앞으로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FCI 전력 반도체로 이 산업의 흐름이 넘어갈 겁니다. 즉 지금까지는 전력 반도체에서 밀렸지만 국내 기업이 FCI 제품에서 답을 찾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계획이 성공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혹은 또 다른 전력 반도체 기업이든 하나의 캐시카우를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가만히 있냐? 이미 지난 4월 25일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이미 이 탄화규소용 전력 반도체 공정 장비를 발주를 했습니다. 국내 장비사 중에서 FCI 설비를 다루는 업체는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에 성공한 곳은 아마 외국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미국일 수도 있고요. 일본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FCI 반도체는 지금까지 6인치 웨이퍼가 중심이었지만 생산성이 높은 8인치 기반 공정으로 사업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장비 반입을 통해서 기술 개발 그리고 제조를 예정하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의 불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반도체 산업 자체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자체가 바닥을 찍었거든요. 앞으로 미래 산업의 성장에 따른 빠른 성장이 가능한 전력 반도체가 원래는 더 가야 되지만 산업으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의 침체로 인해서 예상보다 높은 상승률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평가 반도체 수혜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 두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대장주죠. LX 세미콘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말에 LG 이노텍으로부터 SIC 전력 반도체 소자 설비와 특허 자산 등 유무형 자산을 사들여서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즉 LG 이노텍은 FCI 전력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아니고요. LX 세미콘이 관련주가 됐습니다. 전력 반도체 동작 수명과 안전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핵심 소재인 방열 기판도 생산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 LG화학으로부터 일본 방열 소재 업체인 FJ 머티리얼즈에 대한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30% 정도 인수를 했고요.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 텔레칩스에 대한 지분도 10% 정도를 인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분 구조와 그 다음에 전력 반도체 생산을 통해서 해당 산업에서 앞으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 LX 세미콘이고요. 현재 최근에는 거래대금이 한번 들어온 이후에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모아가시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스텍시스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JM제코랑 고방열 소재 기술과 반도체 초음파 접합 기술 합작으로 뭐 전기차, 드론, 인버터, 컨버터 등 전력 변화 장치에 탑재되는 전력 반도체 모듈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SIC 반도체와
이 질화갈륨 반도체의 고방열 스페이스를 개발해서 현대차랑 LG 마그나의 시제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동차 산업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선진사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던 영향이 상당히 컸었는데 반도체 필수 재료 저열 팽창 고방열 소재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바로 코스텍시스입니다. 앞으로 해당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성장이 해당 종목의 압도적인 수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도 함께 주목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꾸준한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매집을 하셔서 투자하시면은 반도체 업황 개선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한 상승률이 나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반도체 차세대 전력 반도체 종목군들을 필두로 높은 수익률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